예, 우리 맹 교수님은 선거관리 전반 과정에 있어서 서브나 그 다음에 집계, 발표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장 대표님은 사전 선거의 관내 그 두 가지 특징에 따른 부정의 소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셨어요. 우리 장 대표님 그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틀을 공부했어요. 그래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 소위 IT의 개발자로서의 그 영향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잘하셨을까? 제가 몰랐습니다. 우선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선관위 한번 입력을 해보셨습니까? 부딪혀 보셨습니까? 선관위. 네. 선관위하고 많이 부딪혔죠. 제가 최근에 부딪힌 건 아니고요. 선거 대선 직전에 조금 들어주시겠습니까, 얘기? 네. 어느 날 전 산자부 장관 누굽니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부정선거 문제로 이제 그 방송을 한 내용을 SNS를 쭉 설치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2020년 4월 15일 그 선거 끝나고 22일 날 이건 프로그래밍에 의한 인적인 조작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통계 히스토그램을 보고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직 강의를 했거든요. 로직 강의. 그걸 이제 봤는데, 그때 전 장관님은 뭐였느냐?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부정선거 대책 특별위원회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내가 이제 한 그 알고리즘을 전문 프로그래머 3명을 데려다가 놓고선 프로그램을 짜서 실제로 4.15 총선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만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을 갖고 해야 되겠는데 이 보고서를 썼는데 내일 윤 후보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인 맹 교수님이 이거 검증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보고를 못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뭐 제주도까지도 갑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검증을 다 하고 이제 윤 장관이 보고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뒤쯤에 또다시 전화 주셨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중앙선관위 선거 담당 국장하고 회의를 하는데 꼭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정말 열받아갖고 속된 얘기를 조져놨습니다. 아주 그냥 그 선관위 국장을. 그래서 당신들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어. 프로그램 내놔. 니를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 내놔라 이 말이야. 일이 됐습니다. 거기서 아무 소리도 이제 답변을 못 들었죠. 물론 답변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사인 문제도 그때 격렬하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인 사용 문제. 늘 선관위법을 어겨가면서 뭐 격렬했습니다. 그때 아무튼 중앙선관위하고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참석자들 토론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 대표님도 선관위하고 부딪혔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선관위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뻔뻔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더 겁이 나거든요.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15개 되는 선관위를 직접 방문을 해서 사전투표에 있는 내용을 같이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는 부정선거를 안 했대요. 실무자들은.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부정선거가 이런 실무자들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관외사전투표 봉투에 대한 그 분석을 들어가는 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가 뭐냐면은 사실 그것도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 실무자들도 모르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 거가 이제 그 15개 선거관리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아까 투표지 발급 속도가 이제 문제가 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제 미리 정보공개 요청하면 얘네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눈으로 직접 사전투표를 확인해서 진짜 그쵸 예를 들어서 1,100명이라는 사람이 그 하루 동안 그 투표를 사전투표지를 발급받았는데 이거가 사전투표에다 기록이 있거든요. 이 기록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느냐는 판단하기 위해 직접 갔었던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일종의 그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 좀 들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쁜 놈들은 선관위 250개 선관위 실무자가 다가 아니라 그 진짜 그 어디선가 그 힘 있는 세력들 이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겠습까 법조계가 나쁜 놈들의 법조계예요. 예, 맹 교수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선하고 틀리게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지구별로만 집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건 뭐 2, 3일 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는 위로 보고하는 거는 생략하고 지구 단위라고 합니까? 지구위원회별로만 직접 수개표하고 또 모여가지고 아날로그 식으로 좌로 우로 계산해서 집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알 때 선관위가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구 투표소, 지역구 선관위가 아니라 각 동의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식으로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하나씩 수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투표소에서는 어느 후보가 몇 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합산하는 대로 각 투표소별로 해서 그 지역구 본부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본부에서 합산하는 과정에서도 또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 해서 후보까지 누가 당선됐다 합산 결과를 미리 발표하라 이 말이 들어주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책자문위원회에서 그 발표 내용을 듣더니 이 발표 후보자 발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허락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서 싸워야죠. 그렇다면 이러고 말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들어줄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개표 마감되는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개표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만 하세요. 당선 여부는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다 됐다. 그러면 그리고 난 그때서야 이제 253개 지구별로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하게 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각 투표소별로 집계하고 당선자를 합계해서 발표하면 시간이 더 빠릅니다. 지금보다 더 절약될 거예요. 왜냐하면 각 투표소별로 인원이 이미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더 빠릅니다. 근데 애초부터 현재 시스템을 변화시킬 의사가 선관위는 없거든요. 왜냐? 그 변화시킬 의사가 있었다면은 지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 그 장면은 또 이제 설명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선관위 태도가 답변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예. 현재도 그렇게 버티고 있대요. 행정 그 TF팀하고 저 얘기 나눈 과정 중에서 그 자세입니다.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혹시 질문이 있는 분? 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럼.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든 네 분만 질문 받고 예. 질문은 말이죠. 무엇을 누구에게 한다는 걸 짧게 하세요. 예.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예. 장영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소가 한 3,500여 개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선거법에 의해도 투표를 한 장소를 이동하지 말고 예.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개표를 한 4, 5일 묵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합수가 예컨대 3,450 컨비네이션 뭐 각 정당별로 한 5개 하면 뭐 한 수십만 개 나올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취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메인 컴퓨터 서버를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투표 장소에서 사전이건 관내건 관외건 그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취합은 그 뭐 여러 가지 방송 설비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저기 잘 아시겠지만 이 각 사전 투표소별로 투표인 수가 얼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껏해야 그렇게 많지 예, 않아요. 한 5천에서 만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이 정도 표수는 카운팅을 직접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계하는 거는 산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건 시스템을 사실 배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컴퓨터 서버를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 때문에 사실 좀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개표 방송이 되는 그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각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표가 이제 위원장에서 공표가 되면은 그 선관위 집계 시스템으로 그 개표 상황표에 있는 개표 결과를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을 하면 이 입력한 그 데이터가 선관위 집계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그게 바로 방송사 세 개로 가게 됩니다. KBS, MBC, SBS 세 개 방송국으로 가게 돼요. 지금 워낙 이제 트래픽 때문에 세 개 방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세 개의 데이터가 바로 이제 싱크로나이징이 돼 있거든요. 돼 있어서 이제 방송사들은 뭡니까? 자기네들 그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남아있는 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유력하다, 확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러한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또 질문. 앞으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광화문에서 8년 동안 애국활동했던 호국사령관 강신진입니다. 제가 이 16년부터 20년 대통령 선거 쭉 이렇게 분석을 하고 들었는데 제가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 당선될 때 그때의 기억을 합니다. 문재인이가 11월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 그때부터 지지율이 41.2%, 5월 9일까지 5월 9일날 출구조사하는데 8시에 출구조사하는데 41.2% 개표가 진행되는데 10시에 41.2% 발표하면서 개표 마감도 안 했는데 이게 종결에다 그래서 발표했어요. 그 제가 이제 저도 1년에 이게 한국 정치사에 주권자로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책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주제한 아까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하라니까 최 박사님한테 질문한다고 하면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대통령,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 여당 대표하는 한 대표, 그다음에 굳이 또 저쪽에서 원하면 저쪽은 저 좌파들은 자기들 공정선거 뭐 이런 거 하자 소리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지금 이 책무를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하는 거는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이 아까 대통령부터 다 주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아까 그런 라인에 있는 분들 또 4.15 지난번 부정선거 법률 판단은 쟁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합의로 돼 있잖아요. 180일인데 근데 김병수는 한 번도 재판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고 반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가 선관위를 해체하겠다. 행안부로 이제 선관위를 넘기겠다. 이런 발표를 국민들이 주도하고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KBS가 그걸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제가 코멘트 답변을 간단히 하고요. 그 3.15 부정선거 때 대리투표, 투표한 바꿔치기, 유력 선거인 명부 이렇게 하고 그 당시 선거 관리는 내무부 장관이 경찰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16 이후에 그 내무부 장관 지휘기로 사형당하고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혼났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헌법에 명시했어요. 맨 여러분들 헌법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선거가 많잖아요. 지금 많으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화 돼버렸어요. 어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뭐한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이 공직자의 특성은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한 일은 정당하나 너희들이 뭘 그렇게 이래라 저래야 하느냐 있으면 법적 근거 가져오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그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를 책임진 주요 직위에 있는 부서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가 하는 건 낮게 부분적으로만 얘기합니다만은 총괄적으로 하시겠죠. 또 지난번 선거 같은 엉터리 의혹이 발생한다면 그분들이 책임져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누가 질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짧게 하세요. 왜 그렇게 길어요? 예? 간단합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를 행하는 것을 100%다 대만처럼 수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그런 자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100% 완벽하게 공산화되는 건데요. 이게 중국 지령, 북한 지령을 받는 자경화된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파들이 표를 줘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제지를 시켜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그거를 봤습니다. 자경화된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를 제가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모두의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이건 비방이 아니고 아니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출마하는 거를 김 교수님. 김 교수님. 그걸 삼가해 주십시오. 김 교수님 알았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아는데 아니 전 질문이면 두 분 거기에 저는 질문이 그냥 할게요. 아까 장 선생님하고 맹 선생님 그 주장이 두 분 다 맞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쟤들이 부정을 했더라도 이 숫자는 같거든요. 근데 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 디지털로 숫자까지 조작이 됐다. 그럼 여기서 제가 듣기는 두 분이 다 논리는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걸 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분은 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아니 저분도 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쟤들이 부정을 해도 숫자는 맞다는 소리고 여기는 숫자 자체가 저기 중앙으로 가면서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사전 선거만 얘기하신 거고 이분은 전체 선거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신 거예요. 설명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제가 마이크 한번 좀. 얘기하세요. 그 지적이 어떻게 보면 참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
그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 맹주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논리 내지 로직은 설계 단계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적용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거는 쟤들이 규정을 해도 숫자는 맞다는 아니요, 숫자가 맞는 게 아니고 그걸 맞는 관내 사전은 숫자가 맞고 관내 사전은 아까 이제 이름표를